이제 자아 이미지라고 성격이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그게 애니어그램에서는요,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감정형 선생님들은요,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오지랖이 넓은 분들, 많은 분들 있죠. 뭔가 도와줄 거 없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뭐 어떻게? 예, 고맙다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사랑과 인정을 받기 사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는 소리 안 하면요, 얼굴이 냉랭해져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2번 유형이에요. 그러면 3번 유형은요,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돼, 성취해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이뤄내야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번 유형은요, 나는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특별해야 돼, 남들과 달라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이나 우리 개그맨적인 노홍철 씨 같은 경우가 4번 유형에 속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5번 유형은 아직까지 여기서 우리가 그다음 사고형은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5번 유형은요, 이 세상을 안전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된다? 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끊임없이 뭔가 책을 보고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번 유형에 가까워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 세상의 안전을 내가 보장받으려면 내가 믿는 조직이나 사람한테 충실하게 하면은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거야.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 6번 유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7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은 되게 불안하고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세상부터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7번 유형은 나는 즐거움에 집착을 하고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형 같은 경우는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8번 유형은요, 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뭔가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9번 유형은요,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영역을 평화롭게 유지시켜야 돼. 그러면 난 생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9번 유형이고요. 1번 유형은요, 내가 원칙 기준으로 이 완벽하게 내 영역을 지키면은 나는 생존할 수 있어. 이게 1번 유형입니다.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지를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는 저한테 중3 학생 남학생과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대요. 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말도 없이 막 그게 온 거예요. 올 때도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예, 예. 그러면서 한번 두 분들을 관해서 우리 저기 명상 상담 애니엄으로 성격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분들이 둘의 성격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몇 번 유형에서? 예, 7번에서 많이 나고요. 또 1번. 우리 선생님들이 말하는 성격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어디서 성격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어머니는 파란색이고요, 학생은 빨간색이에요. 여기서 이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면요, 우리 아이는요 정말 정신없고요, 정말 나대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정말 말 안 들고 맨날 반항하고 맨날 밖에만 나돌아요. 그래요. 이것을 제가 성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분이 말하는 게 바로 7번이에요. 7번 유형은요, 생각이 짧아요. 5번 유형은 생각을 깊게 하거든요. 생각이 짧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가 생각이 일어나면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는 게 7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경험을 해야 되니까 밖에 많이 나가겠죠. 이거는 이 친구의 성격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요, 어머니가 7번을 안 써요. 마이너스 점수 높아요. 자기가 그걸 안 쓴다는 거는요, 내가 그 마음을 영역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영역을 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다? 괜히 싫어요. 예, 본인이 안 쓰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7번을 썼으면요, 아들이 그렇게 나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씩씩해라 그래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 근데 어머니가 7번을 안 쓰게 되는 순간, 좀 정신없다, 나대지 마, 집에 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차이는 누구의 차이다? 본인의 성격인 거예요. 내가 싫어할 뿐이지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엄마는요 정말 저를 많이 정말 엄청나게 구속해요. 그리고 맨날 지적하고 뭐만 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맨날 거기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라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1번이 강하십니다. 1번은요 이 세상을 자기가 원칙과 기준으로 하고 나는 완벽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나가서 사고를 치잖아요, 내 완벽함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잔소리하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 1번들은요 잘못된 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들은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그 영역에 보통을 쓰는 것 때문에 많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된다? 엄마가 많이 써서 그래요 1번을.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높다는 건요 그 유형의 특징을 다 쓴다는 거예요. 전형적 특장점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네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아들은 제가 일부러 반항하는 게 아니라 애 성격이었네요. 그래요.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오해가 생겨요. 제가 싫은 짓을 일부러 한다 그러는데 알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걸 다 해줬다 그러고, 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저기 자기가 싫어서 그런지 알았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이 없던 그 두 모자가 갈 때는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오해가 심해지는데 알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내는 빨간색이고요, 남편은 파란색입니다. 여기서 이쪽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남편은요 저랑 결혼하고 13년 동안 제가 저랑 결혼하기 싫었나 봐요.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결혼하고서부터 지금까지요 13년 동안 제가 싫은 짓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저한테 제가 싫어하는 거라고 해요. 이거를 한번 성격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요 2번을 많이 쓰시거든요. 2번을 많이 쓴다는 건요, 아까 그랬죠, 사랑과 인정을 받길 원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2번들은요 자신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아내는요 남편만 바라봐요. 그리고 남편을 계속 뭔가 필요한 게 없나 계속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감정을 뭐를 쓰냐면 4번을 써요. 이 차이는 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4번. 근데 아내도 4번을 썼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4번은 뭐냐면요, 나는 특별하다잖아요. 4번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감정이 내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은 중요치가 않아요. 성격상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해도 남편은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또 4번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죠. 저 남편은요 제가 싫은가 봐요. 결혼할 때부터 제가 싫어서 지금까지 겨우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서로 감정의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남편은 제 감정이 중요하고 아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다 보니 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생각이랑 의지는 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렸더니 아내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요 정말로 13년 동안 남편이 제가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프린터 해달라고 그래갖고 집 방문에다가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13년 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항상 그 남편만 보고 살았는데 항상 반응 없던 남편이 보니까 성격이었다. 그러니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또 이걸 볼게요. 이거는 부부예요. 부모의 선이에요. 이거는 아내, 이거는 남편. 이 부부는 성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천생연분입니다. 초등학교 커플인데 보시면 성격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되게 행복한 부부잖아요. 이 행복한 부부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부분 아빠는 딸바보라 그러죠. 딸바보. 되게 그 첫째 딸을 되게 이뻐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집 아빠는 딸이 왠지 거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상담하게 된 경우는 이 딸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해를 합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비슷하고 행복한 부부인데 자녀가 왜 자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딸은요 성격이 4번입니다. 딸은 4번이라는 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내 감정이 충실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보면요. 이 친구는요. 왕따 안 당합니다. 4번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왕따시켜버려요. 이 하찮은 것들, 감정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그래서 항상 특별하게 나는 특별다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서 가도 의지처가 없습니다. 아빠, 부모가 다 4번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자기가 성격을 안 쓰면요. 자녀가 쓰게 되면 자녀도라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아내가 그럽니다. 남편한테 우리 애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애 이상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뭐가 이상해? 네가 이상하다. 야, 대부분 부부는 그러잖아요. 뭐 잘하고만 애 잡지 말라고. 뭐가 이상하냐고. 근데 이 집은 우리 애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상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가 부모가 같은 시선을 바라보니까 이상한 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자해한다는 건요. 내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나 좀 알아줘. 그래서 제가 이 부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아이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이다.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음악이 됐던 미술이 됐던 아니면 글을 쓰게 하던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술 쪽으로 시작이 됐고 그쪽에서 이제 되게 밝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아들이랑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 아들은요 몇 번이냐 하면요 5번이에요. 이 아들은요 생각이 깊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친구예요. 근데 부모들은 몇 번이죠? 7번이고 5번을 안 써요. 그러니까 7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맨날 놀러 다닙니다. 부부가 맨날 놀러 다녀요. 그런데 이 아들은 혼자 집에 있고 싶은데 부모가 맨날 가지니까 힘들어요. 자기도 혼자 있고 싶은데 맨날 7번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유형이고요. 5번은요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뺏겨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한테 또 이야기를 했죠. 아들한텐 어디 놀러 갈 때 꼭 물어봐라. 갈래 말래.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고 싶을 땐 가고 혼자 있을 땐 혼자 있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 안 닮는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 안 닮는다? 좀 헷갈려요. 닮아 안 닮아 안 닮아 막 그래요. 예?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고. 유전적 기준은 닮습니다. 네. 부모랑 또 우리가 모방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부모를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이 성격은 어떤 게 성격이 된다 그랬죠? 마음 현상이 고착화돼서 성격이 된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네. 이걸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 생각, 의지.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우리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부모들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나를 안 닮는다.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관찰하게 되면요. 정말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놀라운 경우를 했냐면요. 저는 성격이 9번이고 와이프는 1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행 가면 되면 항상 휴식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했어요. 게으름에 눌러 가만히 있고 뭐 액티비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하게 이 검사를 제가 해줬어요. 했는데 7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과 나의 아들이 7번이 나올 수가 있지? 그 다음부터 아이를 운동을 시켰습니다. 우리 아들 운동 못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꼴등했거든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책 보기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부터 스키부터 왠지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알았죠. 아, 내가 또 착각을 했구나. 예. 그리고 지금은요 농구해갖고 원래 키가 작은데 키가 쑥 컸어요. 예. 그러니까는 부모가 어떻게 따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성장하는 게 또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된다? 서로를 오해가 생기고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성격을 안다고 그냥 끝나면 또 안 되겠죠.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거를 저의 사례를 들을게요. 저는 9번을 많이 쓰고 우리 와이프는 1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1번은 많이 나서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전까지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집사람이라. 집사람은 내가 뭔만 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뭐 해라 뭐 해라. 그래서 내가 보기엔 뭐 별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러지? 그래서 항상 불만 속에 살았죠. 예? 근데 평화주의자잖아요. 9번이. 그러니까 별로 그냥 티도 안 냈어요. 그래라 말아라. 예. 나는 내 마음에 내 나대로 살래라. 예.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봤더니 와 와이프가 1번이니까 원칙과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이는구나. 그 내가 9번이다 보니까 그리고 1번을 안 쓰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집에서 잘못된 게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아내한테 당신은 기준이 너무 높아. 대신 기준을 좀 낮춰줘. 대신 나는 기준이 너무 낮아. 기준을 좀 올려줄게. 그랬더니 이 간극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또 한 사례를 들면 저는 저희 형님이랑 제가 중학교 이후부터 한 40살 전까지는요 별로 이야기도 안 했어요. 형이랑.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감정을 2번을 썼어요. 우리 형님은 4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싫은 거예요. 왠지 자기만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저는 막내인데도 어떻게 해요? 제가 막내인데도 장난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은 내가 도와주고 막 하는데 형은 가만히 있는 거야. 혼자 맨날 음악이나 하고 글이나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런 막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형이 4번 예술가 기능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20몇 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형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한순간에 그냥 사르르르 사라지더라고요. 왜? 형은 형대로 살 뿐이었어요. 저도 저의 성격대로 살 뿐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알게 된 거는 상담을 많은 분들을 상담해서 알게 된 건요. 일부러 상대방이 나쁜 짓 하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냥 본인의 성격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기의 성격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싫어서 그래요, 미워서 그래요, 막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요. 인정해야 돼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른다. 아까 봤죠? 성격 형성된 거는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모르는 결핍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내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왜? 나도 모르는데 그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점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바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면 뭐가 생기고? 그쵸, 오해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면 네, 우리 선생님들도요. 오해가 생기는 삶이 아닌 이해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